새누리당 부산 해운대 기장을 국회의원 한태경입니다. 제가 어제 이어 오늘 또 이렇게 왔습니다. 연이어 뵙게 됐습니다. 어제는 제가 대북비라 일부 단체 대북비라의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가급적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세계적인 빅뉴스가 터져가지고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새벽에 뉴욕에 있는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결의안은 원래 인권 결의안이 매년 통과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도 매년 통과되고 있었지만 이번에 통과된 결의안은 과거 쭉 통과되던 결의안과 다른 질적인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제 입장을 오늘 준비해온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북한 인권 결의안의 핵심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김정은 너 범죄자야 이겁니다. 과거의 북한 인권 결의안은 인권 탄압을 하는 독재자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번에는 범죄자야 하는 내용. 이 두 가지가 뭐가 다르냐면 인권 탄압을 하는 독재자는 그래도 아직은 정권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 정상회담을 한다거나 할 때 그냥 공식적인 외교를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유엔 입장에서는 인정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번에는 범죄자라고 규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자이기 때문에 이 범죄자라는 거는 법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유엔에서 정치적으로 하지만 공식적으로 범죄자라고 한 겁니다. 이 범죄자가 되면 예를 들어 외국에 나가서 상대방 국가하고 정상회담을 한다. 상대방 정상이 부담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범죄자랑 만나서 국가 간 대사를 논의해야 되느냐. 부담을 느끼고 또 하나는 국제적인 인권단체나 시민단체가 왜 범죄자랑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느냐. 그런 압력이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또 김정은 본인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유엔 결의안이 어떤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강한 정치적인 압박 요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김정은이 개혁 개방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지원, 투자 이런 걸 받아야 되는데 범죄자가 되어버린 이상 외국에서도 그런 정권이 있는 국가에 지원과 투자를 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진 겁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보다 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도 이제 빅2가 되었고 세계에 책임 있는 국가로서 빅2니까 세계에 책임 있는 국가로서 처신하기를 국제사회가 바라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김정은이 더더욱 부담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더 드리면 이번에 총회에서 통과된 이 결의안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라는 이 결의안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안보리를 통과해야 됩니다. 안보리. 물론 지금은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통과되는 것을 막을 겁니다. 비토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고정불변일 거라고 생각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2004년에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수단에 있는 나라인데 그 나라 대통령이 알바시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알바시르가 수단에 내전이 났을 때 인종학살 죄목으로 똑같이 안보리에 상정이 됐는데 당시 중국이 반대를 하지 않고 기권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제형사재판소에 알바시르 고발이 되었고 결국은 국제형사재판소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이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나라를 못 나오는 겁니다. 자기 나라를 나와서 다른 나라를 갈 때 그 나라가 국제형사재판소 가입국일 경우에 체포를 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마음대로 다른 나라를 못 가는 겁니다. 김정은은 아버지와 달리 아주 나이가 어리고요. 미국이나 유럽도 가고 싶어하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중국까지도 안보리에서 여기에 반대하지 않는다면 김정은은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북한과 중국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아직은 중국이 막아주고 있지만 언제 또 입장이 바뀔지 모릅니다. 때문에 이번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은 그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북한 김정은 정권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력이 아주 크다. 그래서 최근의 보도를 보면 요독 수용소를 일부 해체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미국이 이렇게 강하게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미국 포로들 억류된 두 사람을 북한이 먼저 풀어주고,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김정은이 압박을 느끼고 어떻게든 이 조항을 빼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번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의 의미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직접 알려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살 길이 있다. 뭐냐? 이 범죄자라는 낙인을 지우기 위해서는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해체하고 북한 인권 개선의 획기적 조치에 나서면은 범죄자라는 낙인이 자연스럽게 거친다. 그럼 국제사회도 도와줄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담아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공개 편지를 보내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두 번째 편지인데요. 첫 번째 편지는 작년 10월 16일 날 첫 번째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1개월 좀 지났는데요. 이번에도 이 편지는 중국에 있는 북한 대사관으로 우편으로 전달될 것이고, 아마 대사관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정치범 수용소 즉각 해체하고 북한 인권 개선에 나서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안녕하시오. 지난번 나에 대한 정체불명의 협박 소포와 관련해 첫 번째 편지를 보낸 후 김 위원장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되는구려. 내가 오늘 다시 이 편지를 띄우는 이유는 간밤에 통과된 유엔 결의안 때문이야. 나도 그랬지만 김 위원장 역시 뜬 눈으로 밤을 새며 이 결정을 지켜보았으리라 생각돼요. 잘 아시겠지만 이번 결의안은 북한에서 정치범 수용소 등 반인도적 범죄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재확인과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고 그 책임자의 처벌을 공고하는 것이요. 좀 더 쉽게 핵심을 말하면 김 위원장을 국제사회가 범죄자로 낙인 찍은 것이요. 표결에 앞서 북한의 최명남 외무성 부국장이 결의안이 통과되면 예상하지 못한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를 한 모양이지만 국제사회는 꿈쩍도 하지 않고 압도적 표차로 결의안을 통과시켰어. 생각해보면 이건 모두 김 위원장이 아버지를 잘못 둔 죄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 원래 국제사회의 타겟은 김 위원장이 아니라 김 위원장의 아버지였어. 반복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고 극심한 인권 탄압을 자행해왔던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내심이 이제 바닥을 보인 것이외다. 하지만 어쩌겠소. 이제 아버지가 지은 원죄를 김 위원장이 직접 푸는 수밖에 없어. 사실 범죄자라는 낙인이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면 김 위원장 본인이 상당히 불편할 것입니다. 해외 나가 타국 정상들과 만나는 데도 큰 부담이 따를 것이고, 일국의 정상들이 범죄자의 꼬리표를 단 사람을 굳이 만나고 싶겠어. 특히 김 위원장은 아버지와 달리 경제개혁과 개방에도 적극적인 것으로 아는데 범죄자 낙인이 벗겨지지 않는다면 타국의 지원을 얻는데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하지만 이번 결의안의 근본 목적은
당신을 범죄자로 영원히 낙인 찍어 후속 처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을 알아주시오.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서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하고 주민들에 대한 인권 탄압을 중단하는 등 이번 유엔 인권 결의안의 권고를 충실히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시오. 그렇게만 해준다면 당신에게 붙여진 범죄자 낙인도 벗겨질 수 있을 것이오. 또 누구보다 내가 먼저 나서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중단 운동을 벌일 것이고 정치범 수용소가 있던 지역의 재개발을 국제사회가 나서서 도와줄 수 있도록 힘써보겠소. 최근에 요독 수용소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소. 미국인 억류자 2명을 조건 없이 풀어준 것이나 유엔 북한인권 특사 다루스만을 초청하겠다는 등 언급도 들었소. 김 위원장이 최근에 보여준 이런 행보에 조금의 진정성만 더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 개선 조치들을 취해 주시오. 그것만 확인된다면 나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언제라도 기꺼이 당신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오. 부디 아버지처럼 전 세계와 담을 쌓고 살면 그만이라는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라오. 그건 당신도 죽고 인민들도 모두 죽는 길이다. 지난번 편지에도 썼듯이 민심이 곧 천심이요. 지금이라도 인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당신이나 북한에도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김 위원장이 내어놓을 획기적인 인권 개선책을 기대해 보겠소. 종종 편지 주고받으며 삽시다. 부디 다음에는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이야기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해보고 2014년 11월 19일 대한민국 국회의원 하태경. 네, 마치겠습니다.